네, 반갑습니다. 예, 올여름에 무더위를 이기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40도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봉독 하신 서품 15장 말씀이 평소에 저는 매우 소중해서 그 말씀에서 전반부에서는 이제 제자들 배려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의 불법의 큰 흥왕을 말씀하시고 뒤에서 이제 미래의 불법 말씀에서 평소에 가끔 이제 대점에서 소중히 알았는데 이 법문이 바로 법인기도 해제 법문이에요. 그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렇게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올 봄에 삼산종사 문집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서 박영덕 교무가 음력 10월 6일, 양력 11월 26일이더만요. 1919년 법인기도 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 찾아보니까 교사의 이제 단원의 기도 끝에 10월에 대종사 명에 의해서 해제를 하였다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불법에 대한 선언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10월 6일에 말씀하시기를 되어 있고 해제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영화편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도교만도 확인도 하고 다시 근거를 찾아보니까 1919년 원길 23년이죠. 아니 4년이죠. 1919년 바로 법인기도를 3월 26일 날 시작해 음력입니다. 그때는 다 3월 26일 시작해서 7월 36일이죠. 6일, 16일, 26일 7월 16일까지 일단 마치시고 그러죠. 열흘간 더 하셨잖아요. 이제 그대들이 말하자면 자결해서라도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26일 날 법인 성사를 놔두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70일을 더 기도하셨더라고요. 70일 동안을. 그래서 음력 10월 6일까지,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11월 26일까지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36일로. 그러시고 바로 해제식을 가지셨는데 그 해제식 법문이 서품 15장에 실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위치가 부위 중에 달라지잖아요. 원기 4년 법인기도 해제식 법문이다 하니까 정말 다시 한번 소중히 알게 되고 또 거기에서 대종사님의 경륜과 또 포부 또 당차 펴시고자 하는 교법의 정체성이랄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근거는 정산종사께서 정리하신 창건사 불법령 창건사 43호의 단원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끝에 부분에 그러니까 43호에 단원의 기도 나오고 거기 표로에서 이제 구인선진 성명, 법명, 법포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 후에도 기도를 계속하여 나오고 끝 두째 줄인가 10월 6일에 해제식을 가졌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4호에서는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금 우리 저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은 찾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범산종사 범법록을 몇 번 찾아봤습니다. 범법록이 기록이 있는 거에서 근데 범산종사께서 법인절을 이렇게 우리 기념일로 하자 해서 제1을 원광 11호에 사설에 제1을 해서 지금 우리가 법인절 바로 다음 주죠. 됐는데 근데 법인절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70일 기도를 더 하시고 교법의 어떤 그 근원이죠. 교법의 연원과 또 이제 펴시고자 하는 그 교법의 대의를 밝히신 그의 언급이 없어서 아마 법인절에 법인성사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러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인산종사님은 석이었으니까 혹시 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예, 석이셨다니까. 예. 네, 그래서 방금 봉독하신 바와 같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제가 그 앞부분을 이제 붙여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해를 위해서요. 원기 4년, 1919년 기민년이죠. 10월 6일 법인기도 해제식에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대종사 저축조합의 이름을 고쳐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이라 하시고 모든 기록에도 일제히 불법의 명을 쓰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은 해제식이라 하니까 훨씬 비중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어쩔란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전에는 물론 이제 다른 이름이 좀 있었고 또 이제 저축조합을 하셔가지고 방언공사 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방언공사 끝난 후에 신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제자를 하고 신도를 하셨는가 궁금한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더 법회 끝나고 용독점을 얘기해 보니까 그때 구인 제자 외에 방언공사 때 이제 여러분이 참여하셨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산 이동환 선지님도 계셨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때 구인 제자 외에 신도들이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10월 6일 날 양력 11월 26일 날 저축조합을 이렇게 이름 바꿔서 불법 연구에 기성조합 하자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 아마 3,6일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월 26일 날지 기도 끝난 후에 먼저 운을 떼실 것지 않겠습니까? 저축조합 이름을 불법 연구를 해야겠다 하니까 근데 범산 용사님 그 범법록에 보니까 불법 얘기를 내니까 불법 어떤 제자가 통만법 명일심을 주장하셨는데 어째 갑자기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불법 연결을 말고 마음법 연결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그래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원사께서 불자가 좁은 의미가 아니다. 그걸 써야 된다 해가지고 불법 연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원은 분명히 하신 것이 불법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아까 공도하신 바와 같이 법문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그 대종사님의 얼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70일을 더 기도하시고 조심스럽게 의의를 내신 것이 아마 그때 유학을 공부하신 제자도 계시고 또 아마 그때 지금 말씀 나오죠. 또 불교가 여러 해 동안 수백 년 동안 조선에서 이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좀 위상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제시하셨지만은 그러나 불법에 대한 연호는 분명히 하셨고 또 이 원문에 보면은 아주 이제 대종경이 약간 가감해서 싫었기 때문에 원문에 보면은 미래 몇십 년이 지나면은 장차 조선의 주교가 될 것이요 이런 말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대종경에 너무나 아주 부담되니까 삭제하셨더만요. 대종경에서는 또 이제 조선의 주교가 된 뒤에는 또한 세계적 주교가 될 줄로 예상하는 바이다 그러셨어요. 예상하는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교란 말을 너무나 어떤 부담되게 사용할 것보다 중심되는 원불교 예를 들어서 중심되는 불법 또는 중심되는 우리 원불교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신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도 우리 교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심되어 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이 있지만은 이오은 교무 같은 동타원 이오은 교무 같은 경우는 유엔 종교기구 수장이라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점차 그 어변성령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변성령이라는 말씀이 우리 구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훈과 구군을 같이 보셨기 때문에 점차 커가는 교단의 모습을 예상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를 마치시고 후반부에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미래 불법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원불교 교법의 특징이 들어있다 생각돼요. 미래 불법은 여기 제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제한된 장소의 불법이 아니고 장소와 또는 이제 사람과 또는 일터의 제한 없이 그러니까 이걸 축약하면은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 이렇게 얘기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학자들은 거기에 조금 그런다 하면서 현대화를 현대화
루이엘 교수는 현대화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화 대중화 생활 뒤에다 현대화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 루이엘 교수 그분은 그래서 원불교 교법의 현대적 의의에서 이런 발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현대란 말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원불교 교법에 해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교법에 있어서도 불법이 좋긴 좋지만은 차별하는 거 그런 말 지적하거든요. 제가출과 차별한다 할지 승성을 차별한다 할지.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 사용되겠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무시선법을 든다 할지 등을 많이 하면서 현대화가 좋겠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은사상을 들면서 은사상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윤리 문제나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해서 아주 지금 돌아가시는데 인민대에 이제 있던 박립정 교수란 분은 아주 높이 해가지고 따로 기고문을 쓰기도 그랬어요. 지금 그 제자가 있는데 제자한테 좀 공을 들인 중인데 그 제자가 자기 은사 뜻을 받아서 원불교 연구를 좀 잘하겠다고 지금 해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불법에 대한 연호는 소태단 대종사의 숙거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숙거부, 또 이미 금강경에서 마찬가지로 수기된 법연이고 또 염원이고 또 역사적 사명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다음 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김태엽 스님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대종사께서 원기 25년부터 그간 자료를 정리해서 교재를 정비하도록 촉구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26년 그러다가 이제 상산종사 평화염원에 나와 있죠. 불교 그때는 정전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경찰청 항무국에서 반려를 했죠. 근데 김태우 스님은 조선 15사 사장이면서 인근 여러 지역 다니면서 시국 강연했는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유산 유호일 선생과 상산종사 같이 가셔가지고 유호일 선생이 이제 아마 사회를 보셨다고 그러죠. 끝난 뒤에 이제 인사 나누면서 우리 대종사께서 이러이런 분이 대종사 이러이런 분 계신데 한번 뵙기를 원하신다 하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와서 처음에 대종사님 대합법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불쑥 말씀 안 하셨어요. 차를 마시면 얘기저기 하다가 하니까 이제 김태우 스님이 애로가 없으냐 물어보니까 그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내려고 하는데 반려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15사 사장이니까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책을 내주셨는데 그 김태우 스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로수라는 봉사활동 단체 만들어서 하고 그랬는데 그때 1970년 7월이네요. 근데 이제 법타운 종사께서 수원 막 개척교화 할 때예요. 근데 이제 법타운 종사께서 백기명 교수가 선생님 교무가 이제 그때 지도교수였는데 용인 개척교화 하려니까 용인으로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그때 원불교학과 우리보다 여기 여자 원로원 계시는데 15명 정도가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나오는 길에 화운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수원에서 용인에서 수원 나오는 지금도 있습니다 절이. 거기 이제 우리가 절을 한번 들려가자 해서 갔는데 비구니 사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실 스님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대은이라고 대은. 혹시 김대은입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김태엽 스님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원불교에서 왔다면 반가워하실 테니까 말씀 드려보라 했더니 정말로 그 조실 방에 계시다가 신발도 안 신으시고 그냥 밑으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반가워가지고 오시면서 손을 잡으시면서 대종사 제자들 오셨냐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기념 촬영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좌사님 다녀오시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는 첫째는 이제
불법된 연원에 대한 그 기원을 말씀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된다 해서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세계적 주교가 되기 위한 준비로서 말씀하신 것이 또 준비 교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미래의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도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또는 이제 현대화를 한달지 많이 이렇게 이런 이념을 해왔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100년 지내서 이제 101년 새로운 출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깊은 연구가 따르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동안 몇 번 제기한 적이 있는데 교화연구소를 좀 확대 개편해서 뭐 교화연구원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국내 교화는 물론이고 세계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서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 보면은 세계 선교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뭘 주로 하는 거 물어봤더니 세계 각지에 나가는 선교사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또 물어봤죠. 오래됐는데 그랬더니 그 지역에 이제 문화며 인물이며 역사며 이렇게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거기에 가서 그 서로 충돌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결복교화, 우리가 결복교화라는 내용은 세계교화인데 세계교화를 위해서 더욱더 이러한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교정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인산 종사님이 아주 얘기 잘 해주시던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원불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불교를 왜 붙이냐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바 같이 대종사님의 본의를 우리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원불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천리마를 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호주에는 이제 그 선문화원에 선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에 큰 길가에 간판이 있는데 아마 한 50cm, 20cm 될란가요? 큰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원부디즘 영어로 써 있죠. 그걸 보고 찾아와요만요. 그러는데 찾아와가지고는 불상이 어딨냐 물어본대요. 불상, 우리는 불상이 아니고 이제 이런 사람이 그냥 가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교우한테 그러지 말고 방법을 좀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항산 종사님이 응접실에다가 그걸 아시고 조그마한 불상을 갖다 놨어요. 법당이 응접실에 있죠. 그런 사람은 얼른 응접실로 안내를 해서 여기 있다고 하고 끝난 뒤에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본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한 2달 되는가요? 이제 불교, 티베트 또는 일본 또는 뭐 중국 하여간 여러 가지로 선법을 본격적으로 수련한 한 30년 된다고 경력이 된 분이 찾아왔다고 그 간판 보고 또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 여기는 불상이 없냐고. 그래서 이제 그 장인명님 얼른 아 여기 있다고 해서 안내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럼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이건 이제 형상불이고 우리는 신불 불성으로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분이 이제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당신이 30년 동안 수련했으면 여기 와서 쳐봐라.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짜고 광고도 오고 해서 사람 모아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전통적인 불교 뭐 티베트를 여기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끝난 뒤에 우리 교법을 소개를 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끝난 뒤에 이제 오므리 교법을 소개도 하고 선법 소개도 하고 또 이제 그 몇 가지 건강법을 연마했으니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좀 그렇게 알더니 요즘 많이 이제 말을 듣는데 이제 명이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물어도 보고 또 교전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바로 그렇게 넓혀 나가면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교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원불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나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대조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하고 활용도 하면서 좀 점검을 해서 지역별로 교화 방법을 연구한다 할지 또 점검한다 할지 해서 우리가 12년, 36년 회와 대를 뒀는데 이런 때를 기해서도 이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불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 되었는가, 또 무엇이 부족한가를 이렇게 점검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천 대종사의 불법에 대한 연원 정신을 살려나가면서 원불교 특징인 미래 불법론.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특징이 됐는데 요새는 다 불교에서 다 시중불교 있고 선방하니까 요청은 나고 별 특징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다고. 그 내에도 교리적 배경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갖춰 나가니까 이 중에도 우리 특징을 살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 불법론을 잘 살려 나가면서 원불교 정체성과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봐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 불법론적인 특징이 없어 보면은 우리 요새 용산 송천원 종사께서 가끔 걱정하세요. 너무나 불교에 가까우면 특징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은 그러셨죠. 불법의 주체를 두되 마땅한 바를 활용되겠으니까 그 정신을 살려나가면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불교 교법에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상 우리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놀라운 요소가 많이 갈마 있습니다. 우리 교법에는 초기 불교의 내분 들어있기도 하고 또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 심지어 밀교적 요소까지 다 갈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잘 살려나가서 소통하게 하고 서로 넘나들어가면은 우리 교화에 굉장한 저력이 되고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싶어요. 이제 중국에서 청나라 말기에 그러니까 1889년부터 1947년까지 산 58세 태어선 사람 있는데 그분도 이 대종사님과 비슷한 연대가요. 그분도 이 중국 불교가 너무 산중이나 소승적으로 또는 이제 스님 승려 중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생불교, 인간불교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많은 핍박도 받았지만 그랬는데 지금 대만불교를 크게 형성해서 세계화하고 있는 분들이 그 제자들이에요. 성운대사랄지 공에 또 이제 인순법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자제공덕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도 그 영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그분들이 불교를 개혁하기도 많이 했지만은 이 대종사님처럼 새로운 불법에 연원을 하되 새로운 교법을 제시한 분과는 없거든요. 우리 지광산 종목사님께서 참 아주 대중을 잘 잡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연원 정신을 살리자는 말씀과 또 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마 핵심을 잘 파악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요새 흔히 잘 사회적으로 하는 말로 나비 효과를 말을 하는데 나비가 날개를 퍼뜨기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기온 변화에 그것이 여러 나비가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또는 많은 떼거리를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이 기온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긍정적 효과가 부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부정적 효과가 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바람을 불려가지고 대종사님의 불법에 대한 연원과 또 미래 불법에 대한 그 전망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면은 우리가 희망하는 바 혈복교화기의 세계교화 염원도 잘 일어나가 특징 있게 잘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불법에 대한 연원이 어떤 분들은 이제 교전 출판할 때 그러니까 1942년 43년 그 무렵에 부득이 연원 대증시 아닌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원기 2년이죠. 금강에다 보시기도 하고 또 4년에 지금 서품 15장 법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대종사님이 포부가 있으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명심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대종사 지금 대산종사께서는 제가 직접 받들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 두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범산종사님은 금강경 자문론으로 이렇게 검증을 했을 때 이 대종사님께서 내가 석가다 이런 말씀은 없지 행간에 들어있지 않는가 이러시면서 다시는 불교 아니란 말을 하지만 안 되고 특징을 살려나가야 되네 이런 말씀 당부하시는데 모두 양면 그러니까 연원투신정과 미래불법의 특징을 살려나가는 이 점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백년을 맞이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